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이죠.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건한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습니다. 4월 24일에 매수했던 곡물 관련주 한일사료입니다. 이후에 수요일 날 정말 크게 오르면서 장중 26%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최고가 수익이 15%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은 다소 변동성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주셨을까요? 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네.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까지 나온 종목입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장, 어제장에서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동물용 배합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축산물 유통도 하고 있고 낙농 임대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기존에 강했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업종에서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 이 약세 속에서 이런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소형주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사료주들이 아무래도 더 움직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해칭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일사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의 하락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1,3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지금 돌파가 나오는 상황이고 1,350원까지도 돌파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영향이 계속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흐름이 약세로 지속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달 같은 경우에 빅테크 이외에도 이런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있고 그 외에 FOMC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국내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있다. 그 이유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칭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일사료 이 종목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두 차례 나온 이후에 큰 거래량 이후에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5,600원대 라인, 이 라인은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단기로 재접근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제 목표했던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진입을 노려볼 수도 있는 가격대니까 여기 5,500원대, 5,600원대 라인에서는 단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10%, 15% 이 정도 가격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수익권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지금 시장이 해외 시장, 미국이나 유럽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특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만 단기로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한 시세가 국내 증시에서 나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해칭 개념으로 가져갔던 종목들은 크게 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 상황과 어느 정도 반대로 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힘든 시장 상황에서도 이런 해칭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시장 해지용으로 가져갈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아직 국내 증시 불안감 잔존돼 있지만 수익률 달성을 했지만 5,500원 라인에 다시 한번 단기로 주셨고 10% 정도 수익률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0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열처리 장비주 원준입니다. 지난주 금 이후부터 좀 조정세 보이고 있고요. 지난 전략 때는 보유로 의견 주셨거든요. 원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2차 전지 부품 업체입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강한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장후반에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 대형주들이
꾸준히 더 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를 우리가 지금 고점에서 추가로 더 노려본다라기보다는 이 대형주가 더 가더라도 아니면 여기서 좀 더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비주 네.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회사들을 지금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극재, 음극재 전해를 생산하는 부품 업체 중에서도 이런 열처리 소속로 장비 등을 생산하고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네. 외에도 이런 생산 라인에 소속로를 통해서 이런 전고체 전지 등 다양한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들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중기 라인까지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은 아무래도 시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함께 눌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라인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24,000원대, 28,000원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 단기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단기 박스권 내에서 어느 정도 짧게 매매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28,000원대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를 다시 한번 이끌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라인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박스권 라인에서 충분히 우리가 돌파를 보고 꾸준히 가져가 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시장 전반 흐름 때문에 놀렸습니다. 23,000원 라인 단기 박스권 돌파 나오면 추세 다시 상승세 나올 수 있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관련주 미래산업이죠. 수익 실현하고 한 번 더 대응하는 종목인데요. 어제 또 12%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래산업 어떤 전략 주실까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주요 매출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은 우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삼성전자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감사한 소식 이후에 지금 미래산업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은 신고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 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들을 앞으로 실적을 더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D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재고 소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외에 제가 2차 전지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고점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주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아직은 높은 구간이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산업처럼 고점을 그대로 돌파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금은 가져가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장비주 밸류에이션 높지 않다. 고점 돌파 추세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5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 종목 꿈비입니다. 계속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3% 약세를 보였습니다. 꿈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꿈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 정부 정책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주 중에서도 저출산 관련된 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큰 파동 2번을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량을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지지 라인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19,000원대 라인인데 네. 지금 19,000원대 라인 거의 다 도착을 했죠. 이 라인에서는 거의 다 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19,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 3%에서 5% 정도 짧게 이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다시 밀리지 않는지 여부를 체크하신 후에 이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 이후에 25,000원대까지의 단기 박스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 작은 박스권 라인에서의 흐름 속에서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돌파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돌파 시도 시에 다시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 지지 라인에서의 단기 박스권 라인의 흐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국가 정책에서 다시 한번 저출산 정책이 부각이 되는지 여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4월 24일에 매수했던 미래생명자원, 사료 테마주기의 수익 실현으로 그날 월요일 AS 때 주셨고요. 근데 수목을 또 상한가를 보였고 급등세를 보였네요. 네. 일단은 사실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 네, 움직이고는 변동성이. 있는데요. 네. 앞서서 위험하죠. 위험한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사료 관련주들이 특징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성장성 있는 업종도 아니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업종들이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믿을 만한 섹터나 테마가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생명자원은 굉장히 좀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을 제시해드렸던 날이 아마 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의 돌파가 나오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수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40%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간다기보다 다른 이제 기술주나 아니면 2차전지 이런 종목들 전체적인 성장 그리고 실적 성장성이 좀 보여주고 있는 업종들이 사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주가 상승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 그리고 사료 관련주 이런 곡물 관련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요. 공략보다 우리가 네. 이제 바닥에서 사실 좀 미리 잡아놓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래생명 또한 이제 또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곡물 관련주들이 하락장은 또 잘 버티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봤을 때는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차익 실현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변동성이 워낙 또 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제 무리하게 뭐 매수를 한다기보다 만약에 매수하시더라도 짧게 보유 기간 좀 짧게 잡으시면서 매매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뭐 매매 타이밍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이런 실적 성장 없는 종목들은 바닥 저점에서 미리 선취매하시고 이슈 나올 때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전략을 추천드렸고요. 단기 대응 방법도 덧붙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8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7% 상승하기도 했지만 좀 파란 음봉으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상승한 이유는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컸고요. 네. 그래서 뭐 미증시에서 MS, 뭐 구글, 뭐 아마존과 같은 전체적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네.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테크의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되고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테크에 대한 비중이 높았고 그로 인해서 미증시가 상승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세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내려갔지만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를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 결국에는 제 매수가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네. 메타가 1분기 연속 이제 매출 성장으로 좀 반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메타가 계속적으로 이제 AI 그리고 MS 같은 경우에서도 AI 관련한 키워드를 통해서 계속 사업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안에서도 AI 로봇과 관련한 키워드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상황. 최근에는 사실 3월달, 4월달은 2차 전지 반도체 섹터에 밀려서 상승을 못했던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좀 기술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많이 좀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화요일 장 개시하시면 비중에 맞춰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로보티즈 다시 한번 재공략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2,000원대
정고점 부분 이 부분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사료 관련주나 다른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SG증권 관련주들보다 그래도 우리가 좀 공략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사업 성장성 있는 이런 AI나 로봇 관련주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점이 좀 잡힌 종목을 이런 종목을 뭐 공략을 좀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과 함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재매수 가능으로 리뷰 주셨고요. 화요일 날 비중 조절하시면서 정고점인 42,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7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에코프로 이 종목도 오랜만에 또 주셨는데 오늘은 2.96%로 강세 마감을 했네요. 네. 사실 오늘 이제 2.96%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장중에 11% 급등을 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어제도 급등이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원인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에코프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를 잠깐 또 보자면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이 다시 한번 늘었습니다. 4,600억 정도 수준에서 거의 6천억 가까이 공매도가 잔고가 상향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홍콩발 지금 사실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네.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 우리로 따지면 추가 매수고요. 공매도 하는 세력들이 판단하기에 있어서는 쇼스퀴즈가 발생했다.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 좀 이르지만 그래도 사실 밸류가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최근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75만 원 그리고 80만 원 선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60만 원 선에 매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목표가를 80만 원 정도 내지 보시면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더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에코프로 비렘 전부 다 좋은 회사는 맞는데 네. 주가는 사실 한정적이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밸류는 많이 높아졌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라고 하면 60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앞서서도 단기 목표가로 제시 가능한 가격대는 최고가 정도인 8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가 4,600억 원에서 6천억 가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에코프로 최대 상승폭을 75만 원에서 80만 원 잡아드렸고요. 매수 가능 구간은 60만 원 선 제시해드렸습니다. AS 도와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을 더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